박진석이 고성희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골드바 수십 개, 100억 원 건물 등기권리증, 보유권 기록, 은호 입양 서류. 이게 대체 뭐야? 박진석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3일 전 저녁 영란은 고성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고성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곳이 고양아이 씨라고요? 영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 오빠가 병원에서 사라진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진이가 유서를 쓰고 사라졌다고요. 간이식 안 받겠다고. 빨리 찾아봐요. 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유서? 우진 오빠가 그렇게까지? 영란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재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그날 저녁 성재 사무실로 들어선 영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나야, 무슨 일이야? 영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해요.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이가? 무슨 소리야, 간이식이라니? 제가 병원에 몰래 잠입했을 때 우진 오빠가 병실에 있는 걸 봤어요. 검진 차트를 보니까 간이식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여자가 지은호라고 되어 있었고 우진 오빠랑 남매라고 되어 있었어요. 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은호 후배가 우진이랑 남매. 잠깐. 그럼 은호 후배가 고성희 이사장 친딸이었어?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던 거예요. 성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진 오빠 문병 가보니 이미 병원에서 사라졌대요. 영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직접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지환 오빠를 해고시켜요. 오빠가 대신 말씀드려 주실 수 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더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이틀 후 박진석 저택. 박진석은 고성의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골드바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금고가 너무 조촐했어. 골드바 채워주면 좋아하겠지.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가 좋아할 작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여기 골드바를 넣어주면. 금고 안을 정리하다가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금고 안쪽 벽면 작은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리모컨이라니. 박진석은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뭔가 싶어 눌렀습니다. 딸깍. 순간 금고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이 열리면서 또 다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석은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멈췄습니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년 거래처 최 사장의 배신. 며칠 전 최 사장 사건을 겪은 터라 뭔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최 사장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 금고였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에게 숨긴 금고. 박진석은 비밀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달라 금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황금빛 골드바가 수십 개 깔려 있었습니다. 통장도 여러 개, 부동산 서류도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박진석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골드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고성희는 이미 금고에 골드바를 수두룩하게 쌓아뒀던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 옆에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권리증. 물건지 서울특별시 마송구 동번지. 소유자 고성희.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의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해당 건물을 검색했습니다. 시가 100억? 박진석은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뒷면에 고성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간이식 대가 증여세 포함 172억 5천만 원. 지은호. 박진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골드바, 통장, 부동산. 고성희가 박진석 몰래 쌓아 올린 비밀 재산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누구야? 간이식은 또 뭐고? 왜 이 사람에게 172억을? 박진석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속 오두막. 은호는 우진을 찾아냈습니다. 우진은 나무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우진아. 은호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은호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 꼭 살릴 거야. 성재가 박진석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석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골드바, 통장,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재는 박진석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성재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내 얘기부터 해봐. 무슨 일이냐? 고성희 이사장에 관한 건데. 박진석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나도 물어볼 게 있다. 내가 먼저 말해봐. 성재는 영라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 서류에 공여자가 지은호라고 되어 있고 우진과 남매 관계라고 되어 있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이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니, 그리고 영라가 아닌 여동생이 있다고? 내 아내한테 또 다른 딸이 있었다는 말이냐?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지은호.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은호 후배는 고성희 이사장님의 딸인 것 같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은호. 은호. 그 172억? 성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72억이요? 무슨? 성재야, 이것 좀 봐라. 비밀 금고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172억?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호라는 사람한테 이걸 주려고 했구나. 간을 사려고. 박진석은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 친딸인데 왜 간을 사?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25년 전에 이사장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우진이만 키우고 은호 후배는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 후배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고성희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버려진 걸 알고 간 이식을 안 도와주려니까 돈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딸을 버리고 이제 와서 돈으로 간을 사려고. 박진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5년간 현모양처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자기 친딸을 보육원에 버린 여자, 아들의 간 수술을 숨긴 여자, 박진석 몰래 수백억을 빼돌린 여자, 거짓말로 25년을 산 여자. 첫 번째 아내는 불륜으로 날 배신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날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버렸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비밀금고, 172억 건물, 은호, 간이식, 숨겨진 딸, 그리고 25년간의 거짓말. 그런데 우진이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진이가 사라져? 분명 뭔가 더 있어. 박진석은 직감했습니다.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성재야, 이 일은 내가 알게 된 것도 모르는 척해라. 네? 왜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우진이 간수술 숨긴 이유부터 모든 걸 다 끝까지.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고성희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내 안 사람 일정 파악해둬. 네, 회장님. 병원으로 향하는 고성희의 뒤를 박진석이 쫓아갔습니다.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박진석은 고성희와 의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우진이가 돌아왔다고요? 지금 어디 있죠? 네, 지은호 씨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은호가? 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재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저택 침실. 박진석과 고성희는 침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면 분노가 들끓었지만 훗날을 위해 참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다녀왔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 친구 만나고 쇼핑 좀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안 갔나?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병원은 왜요? 아니,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되지 않았나 해서. 아, 나중에 갈게요.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참, 당신, 마송구에 건물 있나?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마송구요? 아니, 그냥 요즘 투자하기 좋다길래. 아, 그래요? 거기 투자 좀 할까 봐요. 고성희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날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었어?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박진석 서재. 박진석은 새벽부터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의 건물 등기권리증 사본, 우진 진료 기록, 보육원 관련 자료.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박진석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혼이요?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사기나 배임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25년 전 보육원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파주 감나무 보육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후 사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보육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25년 전 고성이라는 여자가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요? 네. 남자아이 한우진, 여자아이 한유라, 지금은 지은호라는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모두 보육원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고성이가 다시 나타나서 남자아이만 데려갔답니다. 왜 남자아이만? 중이염 수술을 시켜줄 의사가 나타났다고 하더랍니다. 중이염 수술 버렸는데 다시 데려가서 수술을 시켜준다고?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의사를 찾으시오. 지금 당장. 이틀 후 사설 탐정이 대구의 한 병원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25년 전 서울에서 한우진이라는 아이의 중이염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진이요? 한우진이라. 중이염. 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 저는 그 아이의 계부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사는 2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성희 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진이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죠. 쌍둥이 남매였죠? 네. 쌍둥이요? 저는 우진이만 알았는데. 박진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의사한테도 딸 얘기를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대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니까 고성희 씨 태도가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대구로요? 네. 결혼하게 된 여자가 대구 사람이라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굳이 그럼 연락 안 해줘도 됐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박진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이상했습니다. 아들 중이염 치료해준다는데 왜 화를 내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딸을 버리고 우진이만 데려간 이유, 의사를 꼬시려고 쌍둥이 중 딸만 보육원에 버린 것입니다. 우진만 데려가서 중이염 수술을 받게 하고 불쌍한 싱글맘 행세를 하며 의사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결혼한다고 하자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은호는 영원히 버려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박진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내도 불륜으로 배신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보다 더한 것을 했습니다. 자기 친딸을 남자 꼬시려고 버렸습니다. 너무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딸을.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 대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우진 수술 지켜보기, 2단계 증거 수집, 보육원 기록, 의사 증언, 3단계 은호에게 감사 인사, 4단계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영원, 사기죄로 고소, 5단계 영라 보호. 박진석은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 당신이 숨기려 한 모든 추악한 행동들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거야. 고성희의 방. 고성희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호가 간이식을 해준다니. 드디어 우진이가 쓸모있게 되는구나. 조금만 기다려. 수술만 끝나면 넌 완벽한 후계자가 되는 거야.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진석 재산의 절반. 성재 몫을 빼앗아 우진이 손에 쥐어주면 회사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고성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자신의 비밀 금고가 들켰다는 것을, 그리고 박진석이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태평했습니다. 그녀의 25년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고성희가 회의로 집을 나선 사이 박진석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의 병실. 우진아. 회장님? 어떻게?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몸은 괜찮냐? 네, 괜찮아요. 우진아, 다 알고 왔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 엄마가 숨긴 것들 다 알아냈어. 근데 엄마는 아직 내가 아는 걸 모른다. 비밀로 해라. 회장님, 왜 아픈 걸 숨겼냐? 1년 동안이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간질환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우진은 울먹였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박진석은 우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아라. 회장님, 다 괜찮아질 거야. 박진석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성희,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 수술 당일, 고성희는 우진과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진아. 복도 저편에서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진석이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진이 수술 잘 받고 나와.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지? 혹시 영나 이 기집애가? 당신은 나 따라와. 지금 당장. 박진석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빈 상담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육원 기록, 은호 입양 서류, 탐정 보고서. 서류가 하나씩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5년 전 쌍둥이 버린 것.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버리고 아들만 키운 것.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몰래 비밀금고에 골드바, 통장, 부동산 서류 수두룩하게 쌓아둔 것. 여보, 버린 딸 찾아가 간 이식 설득하려고 172억 건물 준비한 것.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진이 1년 전부터 간질환 있었던 것, 숨긴 것. 후계자 만들려고 아들 건강보다 권력을 택한 것. 고성희가 악을 썼습니다. 여보, 다 오해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은호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요. 박진석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당신 모습이 참 치가 떨리는군. 박진석은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의사 증언 녹취록이었습니다. 25년 전 중이염 수술 담당 의사한테 직접 확인했어. 그 의사는 우진이가 쌍둥이인 것도 몰랐어. 당신 쌍둥이를 보육원에 버렸다가 그 의사가 우진이 수술시켜준다니까 딸은 보육원에 버리고 우진이만 데려간 거지.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우진이만 데려가서 불쌍한 싱글맘 행세하면서 의사 마음을 얻으려 했지. 그런데 그 의사가 결혼한다니까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다고.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딸은 버리고 아들을 남자 꼬시려고 후계자 만들려고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사람이야?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변명은 법정에서 해. 박진석은 이혼 소송 서류를 고성희 앞에 던졌습니다. 재산 분할 영원, 사기죄, 배임죄로 고소도 함께.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불륜으로 날 배신했어.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 줄 알면서 날 배신할 생각을 해? 여보.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 영란은 내가 키울 테니까 신경 끄고. 고성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영란까지 뺏긴다고? 안 돼. 영란은 내 딸이어야 해.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영란을 진화제약에 시집 보내서 조금이라도 얻어내야 해. 여보, 영란은 내 딸이에요. 딸, 당신이 딸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박진석은 비웃었습니다. 친딸은 보육원에 버려놓고 간 필요하니 다시 찾고 양딸은 진화그룹에 시집 보내서 또 무슨 이득을 얻을 생각을 했지? 당신에게 딸은 그저 당신 야망의 도구일 뿐이야. 그런 주제에 감히.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제발.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숨기려 한 추악한 짓들, 내가 세상에 하나하나 다 보여주겠어. 박진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남은 고성희는 서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 박진석은 은호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은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은호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우진이를 위해 간을 내어준 것 평생 잊지 않겠네. 박진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난 몰랐네. 자네가 우진이 쌍둥이인 것도 고성희가 자네를 버린 것도 정말 미안하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성희는 오늘 집에서 내보낼 거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괜찮아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진이만 살면 됐어요. 박진석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가 내 양아들인 이상 자네도 내 양딸이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은혜를 갚겠네. 은호는 놀라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잘 돌보겠네. 정말 고맙네.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이 잘 부탁드려요. 저녁 박진석 저택. 고성희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라는 박진석의 명령이었습니다. 2층 계단에서 영나가 내려왔습니다. 영나야. 고성희가 영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영나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아빠한테 말 좀 해줘. 영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한 짓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영나야. 저 선택했어요. 지환 오빠도 우진 오빠도 지키는 쪽으로요. 그래서 성재 오빠한테 다 말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성재한테? 네. 우진 오빠가 간이식 필요한 것도, 지은호라는 공여자가 우진 오빠 여동생이라는 것도, 엄마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영란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아빠한테 대신 다 말해달라고.
고성이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영란은 돌아섰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영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택시 불렀으니까 당장 나가. 고성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란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영나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고성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25년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100억 건물도 골드바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끝났구나, 고성이. 박진석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고성이는 사기와 배임으로 유죄, 재산 분할은 0원이며 이혼을 인정한다. 고성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고성이는 박진석을 쫓아갔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박진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성이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호는 정말 잃어버린 거야. 우진이는 후계자 만들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쓸데없이 걱정할까봐 아픈 걸 숨긴 거고, 당신은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순간에도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고성이가 울부짖었습니다. 100억 건물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였고 172억도 우진이 살리려고 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변명하는구나. 당신 아주 역겨워. 여보, 이제 끝이야. 박진석은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발악했습니다. 박진석,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 당신도.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한 달 후, 고성이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00억 건물도 골드바도 통장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박진석이 사기죄로 고소했고 재산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야, 엄마야. 영나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영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선택했어요. 엄마 없는 삶을요. 영나야.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성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박진석이 다 망쳤어. 은호 때문이야. 고성이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만들어 놓은 그물은 완벽했습니다. 보유권 기록, 의사 증언, 비밀 재산 증거,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고성이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철저했으며 그렇게 고성이는 망가져갔습니다. 한편 박진석 저택. 박진석은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끝났구나.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고성이. 박진석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은호와 우진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정말 고마워. 우진아, 우리 쌍둥이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남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게 보실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